우리나라에도 고려말 이전 때까지 사대부 양반들이 아주 즐겨 쓰던 사냥수단 방법으로 매를 길들여 가지고 꽁 잡는 사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속담에 꽁 잡는 것이 매다 그런 말 있죠. 꽁 잡는 것이 매다. 그래서 매를 길들여 가지고 꽁을 잡는 꽁사냥을 즐겨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데, 이조 중력 어떤 한 벼슬아치가 벼슬길을 사임하고 향이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별 할 일이 없으니까 사냥으로 소일을 했는데, 사냥을 소일을 하려고 하면은 꽁을 잡기 위해 가지고는 꽁 잘 잡는 길찰들에게 있는 매를 한 마리 구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매를 한 마리 구해 가지고 꽁사냥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꽁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곳이 어디면요? 그러면은 이곳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저 금정산 깊은 골짜기 쑥 들어가 가지고 이제 꽁사냥을 하게 됐는데, 꽁을 한 마리 탁 발견을 했어. 발견을 해가지고 매를 탁 날라보내는데, 매가 꽁을 추격하니까 꽁이 살기 위해서 매의 추격을 피해가 달아가다가 저 금정산 깊은 골짜기에 팔밭을 쫓아먹고 사는 조그마한 처마가 있는데, 그 집 처마에 가가지고 퍼덕퍼덕 그러면 칼리 달라는 식으로 애거를 해요. 애거를 하는데, 그 이제 매의 주인은 매가 꽁을 추격하는 뒤에 따라오다 보니까 그 이제 어느 집으로 꽁이 날라 들어가고 뒤에 매가 따라 들어가는데, 보니까 과연한 처녀 아가씨가 하나 꽁을 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만에 이제 어디 감춰갖고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는 꽁이 그리 날라갔으니까 그 집 처마 끝에부터가 퍼덕퍼덕해요. 그럴 적에 매의 주인인 이제 참 사임한 벼슬아치 사대부 양반이 그 집 쓱 갔어요. 가니까 아무도 없고 그 집에는 과연한 처녀 하나가 무슨 밥을 지으면서 이제 참 이 양반이 찾아가가지고 이리 꽁 한 마리 날라들어오는 거 못 봤느냐고 본 적 없습니다. 내가 이리 날라갔다고 여기 붙어 있는데 그래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가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은 후환이 참 두렵지도 않으냐. 내가 너를 그냥 가만히 두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 사대부 양반과 동시에 내가 참 전직 벼슬을 사던 그런 사람인데, 너가 나를 속이고 내게 거짓말 해가지고 편안다고 생각하느냐. 후환이 두렵지 않고 후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두 말 하지 말고 꽁을 내놓아라. 그래도 나는 본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아무리 양반 주제에 나무 집에다가 집을 두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 올라가는 매를 억지로 이제 안고 저 설프당 밑에 가가지고 딱 숨어가지고 그 처녀의 동정을 살펴봅니다. 이 산중에 사니까 고기 같은 거 뭘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웬떡이로 싶어가지고 꽁의 추격을 받아 쫓겨온 그 꽁을 감싸놓고 잡아먹을란가 양반을 속였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 처녀의 행동을 살펴보니까 처녀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사방을 둘러보고 양반의 흔적이 안 보이니까 집으로 다시 들어가가던 부엌으로 들어가더니만에 부엌 나무 속에 건부지기 속에 숨겨놨던 꽁을 끌어안고 바깥에 나오더니 끙아 너는 어찌 가지고 전생에 업이 많아가지고 꽁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못된 놈의 매의 추격을 당하고 있느냐. 오늘 네가 잘못했더라면 매한테 잡혀가지고 참 저 양반의 입맛이나 도울 뻔했다. 조심하거라. 내가 살려줄 테니까 너 생명이나 내 생명은 일반인데 어찌 약한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말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단 말이나. 그 양반님도 야속하고 내도 야속하고 다행히 나를 만나 살았지 다행이니까 얕은 곳으로 이루어지 말고 깊은 산으로 가가지고 명이 잘 때 때같이 잘 살아라 하고 날려줘요. 그래서 양반이 거기서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거짓말하고 당신을 속이고 그걸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고기 구경도 잘 못하고 말이라 이런 산중에 살면서도 그 꽁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가지고 저렇게 살려주는 그 가릭한 마음, 그게 얼마나 아름답나 거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저렇게 아름다운 어진 여인을 내 며느리로 맞이했으마 훌륭한 여인이며 반드시 훌륭한 생각에 훌륭한 자식이 태어날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간 뒤에 이 처녀는 이제 정신진실 지나놓게 들에 가가지고 일하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점심 먹으러 집에 뚝 들어왔어요. 그래 딸은 좋은 일 했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랑을 했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렇게 처음에는 인간 대접도 뭐하고 좋은 일하고도 행패를 당하고 또 이제 피해를 입고 나쁜 일하도 피해를 입는데 사대부 양반이라 그러면은 뭐래라 참 죄 없는 서민들 끌어다가 두드리 패고 미우면은 혹사시키는 마당에 양반의 꽁을 강제적으로 감추게 가지고 뺏어서 살려주는 거 되니까 이 후한이 어떤 재해가 닥칠란지 생각하니까 근심 싫고 걱정 싫어 보여. 그래서 며칠 있다가 보니까 아이나 다를까 양반 집에서 통보가 왔어요. 이 교수 처녀의 아버지를 양반 당신 집으로 좀 오라 거기라. 그렇게 가는 아버지도 딸 하나 잘못 자가지고 생죽음 죽게 생기고 오늘 내가 가면은 죽어올는지 살아올는지 싶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도 또 이 어머니 되는 사람도 남편을 보태놓고 그만 딸한테 온갖 구박 다 합니다. 나무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되지 시키도 안 해놓고 공연은 입을 저질해가지고 딸년 하나 잘못 낳아가지고 예비가 오늘 죽어올란지 살아올란지 그 양반의 행태에 어떤 재화가 닥칠는지 모른다고 걱정이 크러지고 한숨 소리가 고마 산이 물어지고 그러다 보니 딸도 좋은 일은 했지만 몸둘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참 가난한 서민 산에서 빨리 쫓아 먹는 사람이 양반의 집에 오락해가 턱 가니까 양반이 반갑게 나와가 맞이해가지고 사랑방으로 또 모시고 들어가는데 사랑방에 들어가 보니까 배고팡 교자상에 만반짓으로 차려놓고 먹으라고 권하는데 이건 먹으려고 그 이놈을 먹여놓고 죽일란가 살릴란가 참 근심 걱정도 되고 먹어서 될란가 안 먹어서 될란가도 싶고 죽이려면 그냥 죽이든가 때리려면 그냥 때리든가 벌을 주려면 그냥 벌을 주면 좋긴데 무슨 심사로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참 나를 먹으라고 권하는 거 생각하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자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할 바에는 먹고 죽은 귀신은 안 먹고 죽은 귀신보다 혈색도 좋다 그러니까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안 먹는 것보다는 생전 처음 보는 음식에 먹는 게 안 좋겠어. 에라 모르겠다 먹자 권한 대로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할 바에는 싶어가지고 뭐 주는 대로 먹고 시컷 먹고 나게 그 독한 술에 취해가지고 거나해졌을 적에 이제 이 집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당신을 불러가지고 여기 모시고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내가 원사양을 나갔다가 그대의 집 근처를 들리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감정이 떨어지지 뭐 됐는데 내가 그대 집에 들러보니까 과연한 교수가 하나 있는데 아주 마음이 어질고 선한 같아서 그 교수를 내 며느리감으로 주었으면 어떻겠노 싶어 내가 오늘 그대를 불러왔으니까 그 참 고이 길른 딸이지만은 내가 사정을 하니까 내 청을 거역 말고 내 며느리를 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양반이 사돈하자 그러는 거라. 그럼 뭐 해랍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내 딸은 애비가 이래 무식하기 때문에 배운 것도 없고 가르친 것도 없고 무식한 건데 이 양반의 집 사대부 집 며느리로 줄만한 그런 자격은 못 됩니다. 배우고 못 되고 인간 됨됨이가 소중한 것이니까 되고 안 되고 내가 알아보는 것이니까 그는 배운 사람을 집에 오기나 무식한 사람을 집에 오기나 간에 그는 내 뜻이니까 거절만 말고 허락해달라 거기라.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없지고 막 허락을 또 그러니까 거기서 허혼을 해뿌렸어요. 해뿌리고 나니까 그 이제 혼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걸 안방에 들어가고 부인한테 알리게 고마 총각 엄마는 펄펄 뛰고 싫은 거야. 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나 벼슬이 없나 내 자식이 못났나 배우지를 못했나 뭐 하나 아쉬운 것이 없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서민 상놈의 딸을 내 며느리를 데려와야 되겠느냐 그거야. 그러나 아무리 반대해봐도 그때쯤만 하더라도 여자의 그 뭐 권력 주장이라 그런 건 잘 안 믿기도 갈 때야. 그때만 하더라도 여인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에도 삼종지도가 철두철미했거든요. 이 여인에게는 세 가지 지켜 닦아나가야 되는 구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 하면 소위 삼종지도라 그랬는데 제가 정부하고 친정에 있을 때는 여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여인의 도리요. 두 번째는 출가 정부하고 출가를 하면은 남편을 따르는 것이 여인의 도리요. 부사종자야. 남편이 죽어 있면은 아들을 따르는 것이 여인의 도리요.
그렇다 보니까 여자는 친정에 있을 때는 아버지 뜻을 따르고 출가하면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여인의 도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결정하려면 좋든 싫든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때의 여인들의 하나의 도리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부도가 끼어져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쭉쭉 나아가 길러봐도 부모 맘대로 출가 하나도 못이기요. 그래, 친정에 있을 때부터 지혜리 말도 안 듣고 지 좋은 대로 시집하라는 게 시집아가 서방 말을 듣게 돼가 있어요. 안 듣는 건 정한 일이 아니라요. 여러분 쭉쭉 자신아가 길러봐요. 아무리 좋은 헌처가 있더라도 지 좋은 데 있으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시집은 내가 가지 아버지가 나 거기야. 그거 뭐 지 좋은 데로 가지 아버지 좋은 데로 안 가요. 그거 가면 지혜리 말도 안 듣고 하나의 서방 말 안 듣게 돼가 있어요. 요새 세상 참 한심스럽고 요새 남자들 신세가 2조 500년 권력 좀 부리다가 권력 부릴 때 그때보다 더 신세가 가짠해졌어. 그리고 요새는 어떤 신세라 그러면은 남자는 돈 버리는 기계고 여자는 돈 쓰는 기계야. 쭉쭉 생활 전선에 나가가지고 돈 버리는 기계밖에 안 돼, 남자들은. 쭉쭉 돈 버리 나봐도 자기를 낳아가 길러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 한 푼 줄라 해도 마늘의 눈치 12번 더 봐야 돼요. 그러면 가지고 뭐 남자 권력 없는 거지 뭐. 아이고 참 한심스럽고 가짜래가지고 그런 놈의 사나들을 불때 개주게 싶어 요새 생각하니 나는 그 집 모여가지고 중로로 가는 모양이라 내 마음대로 멋지게 살라고 참 한심스럽고 가짜니지 뭐. 응? 그래 옛날에는 보면요 여자들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신세 타락을 했으면 이 경전 같은 데 보면 죽어서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원이었어요. 근데 요즘 여자들한테 내가 물어보면 한 70% 80%는 죽어도 또 여자 되지 남자 안 된다 겁니다. 그래 죽어가지고도 여자 되지 남자 안 된다 그런 거는 남자를 혹사시키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라요. 그래 남자 신세는 요새 참 갖다네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돈 버리는 기계 노릇 잘못하면 여자 뒤 휘로 밟고 배면 냈다 차이 뿌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 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남자가 쭉쭉 데리고 사다서 사기 싫으면은 소위 7가지 7가제약이라는 조목을 붙여가지고 들고 차버리요. 그러면 격설을 하고 쫓기가야 돼요. 쫓기가야 되는데 그 남자는 바람을 피하도 여자는 치기 질투도 못하게 돼가 있거든. 투기죽 처출 이렇게 하는 게 7가제약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남자가 바람 피우거나 소가를 하는데 푸기만 하더라도 처출이 마누라를 쫓아보내도 그거는 죄가 안 되다. 그건 한심스러운 법이지 법은. 그런데 요새는 남자가 여자를 차는 것보다가 여자가 남자 차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 버리던 시절에는 호랑이 담배 피우고 집시기 신던 시절이야. 뒷발질로 잡아도 집시기 그 뒤굽도 없는 거 차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퍽퍽 하겠지만 요즘은 여자가 남자 차거든. 근데 여자 신발은 말이야 힐을 뒤밟고 빼쪽빼쪽 하기 때문에 그 뒷발질 한 발 차이 나는 먹으면 창자가 마창나는 신세야. 그래서 이제 요새는 또 이혼하는데 시간적으로도 빨라졌어요. 옛날엔 적어도 2, 3년, 3, 4일도 살아보고 도저히 안 맞으면 이혼하고 그랬죠. 요즘은 뭐 신혼여행 첫날 밤에도 이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거기요. 그래 제주도로 신혼여행 갈 때는 같이 가가지고 올 땐 따로따로 오는 땅들이 심심찮게 보인대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계산법이 빨라졌어요. 옛날에 산노타가 추산으로 발달해가지고 전자계산기가 나왔다고 요즘은 컴퓨터가 계산하기 때문에 척하면 저 자식 데리고 살아가지고 데이트 자금을 얼마나 많이 벌이 줄 수 있나 없나 계산하고 안 되면 차뿌리거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 사상도 어떠노 그러면은요. 정조관념도 얼마나 타락이 되노 그러면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요즘 젊은이들 사상에 그러면 가정 따로 애인 따로. 그래 서방 따로 있고 기계를 돈 버는 기계 데이트 자금 버리는 거로 사용해야 되고 또 지 즐기는 애인은 따로. 그러나 이만큼 망했으면 다 망했지. 이 세상이 얼마나 더 망해야 다 망하겠느냐 거기야. 근데 한국 여인들의 미덕은 참는 데 있다 거기야. 참는 데 있어요. 참지 못하면은 가정이 편하지를 못합니다. 일시를 참으면 백날이 편하다 그러거든요.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일시를 참으면 백날이 편하다 거기야. 참지 못하면 가정이 항상 불편합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한글 시간도 이런 게 있어요. 서방님 진지상에 나물 죽 올려놓고 헤어진 행주치마 두 손으로 움켜쥐고 이것도 내 탓인가 하여 몸둘 바를 몰라라. 이 시를 볼 적에 이게 한국 여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시로 표현해놨다 그기야.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 그거 안 맞아요. 왜 안 맞나 그러면은 나물 죽 올리는 것도 집까지는 돈 못 벌이 그렇지 그게 어찌 내 탓이야 그기야.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학교 나온 학생들한테. 너 춘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학생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바보다 그지야. 왜 바보냐 물어보면 지네 삐르고 갖는 남자한테 얽매이 가지고 목숨까지 버리고 말이라 매 맞고 옥에 투옥되는 거 그보다 더 바보가 어딨나 그거야. 지네 삐르고 갔으면 나도 차고 버리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지. 열려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시절이 안 맞는 소리라고. 그래요. 그래. 그와 같이 어쨌든 옛날에는 삼종지도가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그 집에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혼사라도 남편이 결정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될 뺏기는요. 그러나 여기까지껏 네가 우리 집 영감한테 얼마나 잘 보이가지고 훌륭하게 보이가지고 내 집 며느리로 들어오나 백이 내는가 보자 하고는 이제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혼사는 이제 더 이루어졌는데 그날 이제 호언을 해주고 뭐 술을 한 잔 잔뜩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석양나절이 돼가지고 뭐 모녀간에는 하면 나오는가 하면 오는가 기다려서 뭐 저 아래 계곡에 들어오는데 말이라 8팔자 걸음을 걸으니 걸음도 바로 못 가누니까 그만 엄마는 딸이 미버가 요거를 콕콕 들어서 이 못되면 이 미치긴 대로 안 하고 부모시긴 대로 안 하고 네 애비 좋아오는 거 봐라 얼마나 맞아가지고 걸음도 바로 못 걷는데 이거나 콕콕 집어가 싸요. 근데 집에 이제 턱 도착하는데 보니까 술래가 또 삼천리 강산을 풀리냐. 아이고 영감 우예됐어. 우예되고 말고 딸 하나 잘나가지고 팔자곤치게 됐네 이 사람을. 그거 팔자곤치다 역하거든. 그 양반이 내 딸을 얼마나 잘 봤는가. 며느리도 알라키가 내 오늘 허혼하고 오는 파이지. 아이고 영감 그래서 나는 그거를 모르고 저연을 미워했는데 참 이제 우리도 딸 하나 자라가 팔자를 곤치게 됐구려. 그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거든. 그럭저럭 혼산을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참 혼인을 또 치르고 친행을 갔어. 친행을 가고 나면 사흘 만에 3일 입주하고 여자가 이제 부엌으로 처음 들어가가지고 부엌살림을 시어머니부터 전장받습니다. 잠깐만 우선 이야기 또 하나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지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생기 볼갔을 것도 없는 집에 며느리를 하나 봤다고요. 그래 한 3일 동안에 잠자두고 이리 퍼먹고 저리 퍼먹고 하다 보니까 살림은 똑 떨어지고 양식은 똑 떨어졌는데 3일이 뚝 떼나놓기로 며느리를 부엌으로 들어보내야 되거든. 시어머니 같이 따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부엌살림 전장하려고 시코도 뭐가 있어요. 부엌살림 전장하지. 그래가지고 방에서 같이 들어도 뭐고 그 며느리 혼자 부끄러워가지고 들어보내놓고 나니까 부엌에서 뭐가 버글버글 끓는 소리가 나요. 그래 제가 보려고 했더니 얼마나 살림을 못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물리준 것이 없으니까 부끄러워 나가 볼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 방에서 며느리한테 아가 뭘 하느냐 뭐 자꾸 끓는 소리가 나니까 아가 뭐 하는데 이렇게 끓는 소리가 나느냐 하거든. 그렇게 며느리냐지 한다는 말이 좁쌀, 입쌀, 칼춤 쓰고 쓰레기 묵나물 술래 돌고 중이라는 놈이 대사가지고 푹 섞이는 게 뭔겨 하거든. 이제 경주 끓인다 그 말이라. 좁쌀, 입쌀은 칼춤을 쓰고 그 뭐 멀고 죽에다가 좁쌀 넣어놔놓고 입쌀 넣어놔놓고 좁쌀, 입쌀이 끓리라고 펄떡 뛰니까 좁쌀, 입쌀은 칼춤을 추고 쓰레기도 있는 대로 집어넣고 묵나물도 집어넣으나 무거워가지고 가스로 빙빙 돌아 싸니까 쓰레기 묵나물 술래 돌고 아무것도 없는 게 물이 푹푹 쏟아서 가니까 딴 거는 전부 털이 있는데 중은 머리를 빡빡 깎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머리 같은 게 물만 풀떡풀떡 끓여 싸니까 중이 대사가 치고 푹 섞이는 게 뭔 좋아하고 그 칼결에 시어머니가 갔단타 말이라. 그래가 아이고 야야 며느라가 그리 말아 그 칼결에 며느라가 턱 받아한다 말이 그리 많으면 문자이지요. 도저히 시어머니가 뭐 이길 수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야야고만 한 말 좀 지그라 하거든. 친정에 있는데 서말 들기도 했는데 한 말도 못 지가요. 야야 말이 너무 많다 하거든. 말 많으면 대초이지요 하거든. 큰 동네라 거기라 동네 사람 많으니까 말이 안 맞거든.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집에 이견이 넓은 며느리가 가지고 실어져 가는 집안에 일밭에 소화가 잘 살더라. 그냥 며느리도 머리가 잘 돌아가면 살림 잘 꾸려가지고 잘 살아져요. 요새 그 여러분들 왜 연속구간 봅니까? 야망? 응? 하는데 그거 보니까 그 양반의 집 딸이 몰락을 했는데 할 수 없이 민민으로 발리 갔는데 민민으로 발리 가가지고 식구도 없는 집에 그거 가지고 온갖 서름 다 받아가면서도 그 언제 머리가 영민하고 그 머리를 잘 쓰니까
시집 이렇게 서우면서 이제 남편 어리석은 거 공부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아마 출세시키는 것 같은 그런 저거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도 그래 잘 살더라 거기야. 근데 이 집에도 이제 며느리를 또 봤을 때 3일 만에 부엌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부엌으로 들어였는데 시어머님이 부엌 살림을 전부 며느리에게 전장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며느리한테 전해 준 것이 불씨야. 이 불씨는 대대로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불씨니까 이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이 불은 꺼져서는 안 되니까 이 불씨를 꺼주지 마라 하고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불씨 하나를 물려주었어요. 이거는 너가 고조모님께서 너가 시징조모님에게 물려주고 너 시징조모님께서 너가 시조모님 우리 시어머님에게 물려주고 우리 시어머님은 내에게 물려주었으니까 나도 너에게 물려주니까 이 불씨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불씨를 받을 때 그거 하나 다 자신 있지요. 일찍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매중 불 묻어왔는데 불씨 꺼줄 뭐 일은 없지요. 그래가지고 첫날 저녁에 가가지고 저녁을 그 이제 하루 종일 살림자가 저녁을 다 해놓고 불씨를 무기 묻어놨어요. 그래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아침을 지려고 나게 뭐가 불을 휘저놓고는 물을 부고 불을 탔거든. 그래서 시어머님한테 가가 어머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어머님이 그렇게 당부하던 불을 꺼졌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그런 일이 없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네가 아직은 지금 세면이고 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한 분은 용서해 준다마는 이후에는 그렇게 조심 없이 해가지고 불 꺼진 일이 없이 하거라. 예,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저녁에 불을 묻어놨는데 3일날 아침에 또 나가니까 또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막 불호령이 떨어지죠. 네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봐가지고 시어머니 영을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조심 없이 불을 묻어 불 꺼졌겠다. 한 분, 두 분은 용서하지만 세 분까지는 내가 용서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4일날 저녁에 불을 또 꺼졌습니다. 세 분만에 통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시어머님한테 또 용서는 받았어요. 나날 저녁입니다. 남편한테 여보 우리 집에는 대대로 이루어오는 이런 불씨가 있다고 우리 시어머니께서 내한테 물리지 않는데 첫날 저녁에도 이튿날 저녁에도 3일날 저녁에도 불은 다 꺼졌습니다. 이 불은 그냥 꺼졌으면 하지만은 여묵이 묻어놓은 불을 흐시놓고는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꺼놨으니까 아무도 무어가 나를 시기 질투하는 모양이니까 내가 그걸 꼭 잡아가지고 누명을 벗고야 말겠으니까 서방님 오늘 저녁에는 내가 불 지킬 참이니까 용서를 하시고 혼자서 주무시라고 하고는 부엌에 쫑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밤은 점점 깊어가지고 초경이 지나고 이경이 지나고 삼경이 됐어요. 되니까 시어머님의 행동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서 대문 열리는 소리 찌그덕 하고 나비면 한 10대6살은 동자 하나가 탑을 쏟지 어디면 어이 추브라 하고는 불을 시키게 해놓고 탁 어디면 나갈 때는 꼬치를 내놓고 어디면 철철철 싸보고 나무 불을 탁 끄고 가거든. 여인은 거기 있더라. 네가 이 불을 껐구나. 이놈 니를 놓치면 나는 시집살이 못 사니까 시집살이 살고 안 사고는 니한테 달리고 있는 나는 너를 꼭 잡아가지고 누명을 벗고 말기라고 막 두렵고 겁나는 거 없이 그 밤에 그 동자를 따러 갔는데 어디까지 얼마를 가는지 모르고 동자만 안 놓치려고 천방지축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금정산 깊은 골짜기로 쏙 들어가는데 바위 밑에 구리 하나 턱 있는데 굴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 거기라. 요놈의 자식이 이제 됐다. 니는 내가 놓치면은 시집살을 못 살게로 이 굴에는 다시 문이 없을 테니까 요 문으로 안 오면 니는 나 못 나게 보자. 이놈아 하고는 뭐 밤새도록 옆에 있는 돌을 갖다가 막 그 문에 맞고 하니까 날샌 줄도 모르고 돌 맞춤에 사도 닦고 아침에 떡 자고 나니까 말이야. 세미늘가 없어졌어요. 엄마 안방 마님께서 야단이 나고 그만 원망이 영감한테 자제합니다. 그거 보라고 배움 없는 상것들을 양반의 집 며느리를 데려와나 놓이께로 시집살이 사는 새매니가 부러운 줄 모르고 지가 야반 도주를 하지 어디로 가겠느냐고. 그거 야단이야. 그래. 무슨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야 그렇지. 멀쩡한 사람이 집 나갈 때는 그냥 나갔으며 당신이 안 꺼졌더니 이 불을 끄는 데는 반드시 무슨 저것이 있을 거다. 하고는 이제 참 사방 사람을 놔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참 찾다가 보니까 이 뭐 인기척이 없고 어디로 가는 흔적이 없으니까 이거 밤에 혼자 나갔다가 어디 호식이라도 갔는가 싶어가지고 사람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 동네 뒤상 금정산을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하다가 보니 한 꼴짜가 들어게 며느리가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하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참 주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서방님하고 이제 시아버지하고 왔는데 사람이 소리가 나기나 말기나 고마참에 돌을 싸가지고 요놈 꼼짝 말고 들어앉았어. 너는 이 나오면은 나는 시집살에 다 살았으니까 꼼짝하지 말고 이구로 들어앉았으라고 정신을 돌만 싸다가 자꾸 엮는 게라.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지금 내내 등을 탁 터지마. 아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때서 이제 정신을 깜짝 놀고 아버지 문에 된 일입니까? 그거 네가 어디 가고 없어가지고 날이 밝았다 야야 바래카거든. 그래 니는 어떤 일이냐까? 예. 하루쯤에 불 꺼지고 이틀쯤에 불 꺼지고 3일쯤에 불 꺼져가지고 불 꺼진 자를 잡겠다고 부엌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더라고 보니까 밤은 점점 깊어서 초경이든 3경, 4경이 자정이 되었을 적에 난데없이 얜 동자가 하나 와가지고 불을 쫓아가는 막 오줌을 싸쁘고 불을 꺼놓고 가기 때문에 그놈을 놓치면은 내가 시집살에 다 살았다 싶었으러 정신없이 따라와가 여기 오다 보니 이 굴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이놈이 나오면 나는 시집살에 다 살았기 때문에 그래 나도 모르게 돌을 갖다 이 굴문을 막고 저놈이 도망도 못 가고 나오지를 못하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놈을 여기 가다가 죽여가지고 되겠느냐? 어질고 착하고 훌륭한 네가 꼭 하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인간의 생명을 죽이게 되겠느냐? 그놈이 뭐 때문에 니하고 원한이 맺혀가 그러는가? 굴 한번 걸어가지고 한번 보자. 이하고 그래 이제 하인들을 시기가 굴문을 다 열고 굴 안에를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고 동자도 없고 그 안에 큼직한 단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단지 뚜껑을 뜬 여러분 근데 안전에 번쩍 빛나는 황금 덩어리가 한도 가득히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지 뚜껑에는 임자가 없는 걸 토한이라고 이 금정산 산하촌에 큰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라에는 일점 혈육이 없으니까 혈육이 없으면 일생 동안에 버려놓은 재산이 이제 재산 상속할 사람이 없으면 국고로 기속되는 게 아깝고 억울해가지고 내가 뭐 버려놓은 재산을 황금으로 바꿔가지고 깊은 산고기 굴 속에다가 감지가 나와놓고 후생에 다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내가 숨겨놓는 금덩어리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노라는 글을 써놔놓고 했으니까 그럼 반드시 임자 없는 거 아닙니까? 임자는 죽어버렸으니까. 그렇게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집에 탁 이리로 오니까 그거를 파니까 그만 부산 시내 동래구 일대를 다 사도 돈이 남을 정도로 많다 그기야. 그래 있는 집에다가 며느리를 들어가지고 땅을 많이 샀지요. 그러나 넘게 금상첨화로서 비단 위에 수놓는 격으로서 그만 더 잘 살게 되었어. 그때 그 참 못됐고 며느리를 욕들라고 하던 시어머니 마음도 봄날에 눈 녹듯이 스루시 다 녹아뿌리가지고는 며느리 하나 잘 들어가가지고 살림살이 부엌하고 잘 살게 됐었고 그래서 참 새로 산 땅 맞이기를 참 제법 많이 이 가지고는 그만 사돈네 집에도 주고 그래서 사돈네 집에도 잘 살고 당신네 집에도 잘 살고 그래 어진 며느리 들어가지고 훌륭하게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명주도 놓고 무명도도 놓고 알값달값 재미있게 그럭저럭 잘 살더라는 그런 이야기야.